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요즘 댓글만 봐도 아니면 커뮤니티만 봐도 또다시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5만 달러까지 갈 거다 그런 이야기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아래보다는 위를 먼저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무조건 오른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시장에서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롱을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고 그 기준이 깨지는 순간에는 미련 없이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이 236 구간 63.7K입니다. 자, 그런데 해당 구간이 이 4시간 봉상의 FBG와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제가 롱을 아직까지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롱을 폐기해야 된다면 어디 관점에서 폐기를 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 차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부터 보도록 하시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차트는 짧게 볼수록 불안해지고 길게 볼수록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시간 봉보다 4시간 봉, 4시간 봉보다 1봉을 먼저 봅니다. 왜냐면 세력들은 1시간 봉을 만들지 않아요. 일봉과 주봉에서 방향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안에서 1시간 봉에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큰 그림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일목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고 제가 먼저 설명드릴 이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보나치 값. 자, 1월 달의 고점과 2월 달의 저점에다가 이 피보나치 값을 그어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자, 일단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숫자만 많이 보죠. 자, 뭐 786, 618, 뭐 0.5, 382, 236 이런 걸 많이 보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비트코인은 1월 달에 이렇게 큰 낙폭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236 구간을 기점으로 한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2382 구간 위에까지 올라타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동이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절반 구간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롱을 외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 382 구간을 밟으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 봤었을 겁니다. 근데 또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피보나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때는 큰 하락을 보여주고 이때도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점이 이탈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죠. 근데 이때는 저점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저점을 이탈시키는 상황이 또다시 나오진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이런 우상향 반등을 보여줬었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장은 항상 저점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약한 시장이라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전 저점을 계속해서 깨야 하죠.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저점을 만들었고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추세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저점을 한번 또 갱신하고 저점을 한번 갱신한 다음에 또다시 갱신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개미털기가 끝자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전의 고점 라인 때는 아직은 돌파를 못 보여주긴 했지만 긍정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 구조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나올진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피보나치를 왜 보느냐? 피보나치는 단순히 저항선을 찾는 도구가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구간에서부터 다시 매수를 하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236 구간이 68.9K죠. 68.9K가 올라오면 매도세가 나왔고 올라오면 이 구간까지 올라오다가 결국에 시작점이 됐던 자리가 이런 구간입니다. 236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현재 모습을 봐볼까요? 이 구간을 5월에서 7월 이렇게 낮춰보겠습니다.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월 고점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움직임만 따로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정말 강한지 아니면 약할 것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해당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월에서 2월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던 자리가 이 236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382 구간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눌리다가 이렇게 가다가 딱 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382 구간까지 올라오지 않은 채로 해당 구간에서 계속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4시간 봉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이 이 236 구간입니다. 현재 가격이 이 근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저항이니까 또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가격이 저항에 와 있다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한 게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정말 약한 시장은 첫 번째 되돌림조차 회복하지 못해요. 결국 반등이 조금 나오는 것 같다가 이렇게 밀리게 되죠. 결국 이전 저점을 깨면서 하락 추세를 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시면 6만 달러 그 이하까지 57.8K 이 수준까지 빠진 다음에 강한 반등이 나왔고 이후 조정을 보여줌에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 첫 번째 되돌림 구간에서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다시 봐볼까요? 첫 번째 저점이 해당 구간에서 정말 찐 저점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점이 만들어졌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236 구간을 딱 돌파를 보여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 이전 저점보다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저는 추세가 바뀔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런 고점을 돌파했냐 이게 아니라 저점을 높여가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 이걸 봅니다. 고점은 나중에 돌파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것에 그만큼 아래에서는 꾸준히 받아주는 이 매수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래를 먼저 열어두기보다는 위쪽을 한 번 더 테스트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4시간 봉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방향성은 우리가 일봉으로 보고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시간봉으로 내려와서 봐야 된다는 것인데, 왜냐면 일봉은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고 4시간 봉은 어디서 사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 4시간 봉상의 FBG, 제가 뭐 단기적인 그런 시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FBG를 그냥 지지선이나 저항성 전도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FBG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기준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은 FBG를 다시 확인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얼마가 올라왔는지, 이걸 회복해줬는지 이게 아니라 이 FBG를 지켜주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번 하락에서도 가격은 FBG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딘가요? FBG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일봉에서도 말씀드렸죠.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4시간 봉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저점이 있었고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네 번째 저점까지 만들어졌죠. 결국 큰 시간봉에서도 작은 시간봉에서도 동시에 하이어 로우, 저점을 높이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저는 이 구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정말 약했을 때는 이미 이전 저점을 무너뜨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래에서는 받아주는 자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조정보다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 눌림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기준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236 구간과 이 4시간 봉상의 FBG, 이 중단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만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저는 위쪽 유동성을 먼저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반대로 이 FBG를 강하게 이탈하면 저 역시 관점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방향보다 중요한 건 기준이다라는 걸요. 자, 이 내용은 저희 스터디 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오른다, 무조건 내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느 가격이 기준선인지, 그 기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저께, 오늘은 좀 변동성이 작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딱 오후 1시쯤에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딱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FBG의 중단 라인을 회복을 보여줬다가 이탈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 짧은 유동성을 먹었다는 거죠. 물론 이 유동성 못 먹어서 아쉽냐라고 했을 때 아쉽긴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에 들어섰을 때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기준도 어떻게 보면 제가 기준이 들어섰을 때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시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움직이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빠른 대응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시간 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고점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일봉에서도 말씀드렸죠. 큰 흐름에서도 저점은 높아지고 있었고 최근 모습을 보더라도 이 236 구간에 대한 도전이 괜히 나왔던 게 아닐 겁니다. 물론 이때는 저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382 구간에 대한 도전이 조금은 달랐긴 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단 여기서
이때 사람들이 또 끝났다. 너 또 롱만 외치다가 내려가니까 또 관점 바꿀 거지 않냐? 숏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FBG 하단을 잠시 이탈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곧바로 다시 회복해주면서 상단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매도 물량을 받아든 뒤에 다시 기준 구간 위로 회복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는 거. FBG의 중단선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매수세가 단순한 반등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추세를 이어갈 힘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냐보다 이 FBG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근데 또 이게 겹치는 구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봉 상황에서의 이 236 구간인데 처음으로 도전하면서 그냥 밀렸습니다. 밀리다가 회복해줬어요. 밀리다가 또 회복해주고 이걸 반복했는데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 이걸 돌파를 할 때 강한 양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CPI 발표로 인해 가지고 올라왔긴 했는데 결국에 이런 낙폭을 보여주더라도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겹치는 구간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결국에 버텨준다면 이 4시간 봉상의 FBG 이 구간까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이 382 구간 67.3K까지는 우리가 타겟으로 잡고 계속 뭐 눌리면 롱 이걸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 가격이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밑으로 향했을 때 또다시 붙어주는지 이걸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관점이 해당 구간 이 67.3K를 돌파해주는 그런 관점이긴 한데 만약에 이 4시간 봉상의 FBG와 이 236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고 회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조정이 아니라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음을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 관점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방향을 맞추는 거, 이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이 정말 명확해졌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것을 정말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런 자리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죠. 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 이런 소리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이 기준을 정해놓고 딱 기준이 살아있으면 그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기준이 또 깨지게 되면 관점을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순히 가격만 보시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와 이 4시간 봉상의 FBG 그리고 피보나치 값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 관점이 들어서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